발표할 도시공학과 정희윤입니다. 목차는 먼저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리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제가 차용해 온 건데 위키피디아에서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의 정의를 컴퓨터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첫 번째 컴퓨터는 일부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두 번째 컴퓨터는 요청에 응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전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랑 통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전화를 요청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엄마는 대답으로 저의 말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단순하지만 두 개의 무언가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어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얘는 이제 우리 서버팀이 있는 만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음식을 요청하면은 그 서버인 직원은 우리의 주문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비유를 하면은 서버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컴퓨터입니다.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항상 켜져 있고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우리도 자주 클라이언트가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면 그 정보를 서버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항상 켜져 있지 않아도 되고 서버에 요청할 때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전기 신호로 나 이거 뭐가 필요해 하면은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꺼내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보내주는 게 리스폰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나무님이 설명해 주신 프로토콜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TTP는 프로토콜의 일종인데 이제 컴퓨터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입니다. 아까 나무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냥 비유를 들자면 이게 프로토콜을 검색하면은 국제관계 국가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의뢰라고 검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 서로 소통을 할 때 외교 용어로 사용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러면 HTTP가 무엇인데 물어보면은 우리가 많이 막 HTTP 막 네이버.com 이렇게 하는 HTTP인데 얘는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월드와이드 웹의 규칙이 HTTP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사이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교환할지 정해놓은 규칙이 HTTP고 요즘에 이제 TLS를 통해서 HTTPS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HTTP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메시지를 교환할지에 대한 규칙인데 이 규칙은 요청과 응답, 우리가 아까 말했던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에서 링크가 걸려있는 텍스트를 이게 리퀘스트죠. 그리고 링크를 타고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리스폰스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대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요청하는지 한번 리퀘스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리퀘스트는 3개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타트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더, 세 번째 바디입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은 3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HTTP 메소드입니다. 얘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는 get이나 post나 push나 delete처럼 이제 get은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요청, post는 새로운 자원을 생성, push는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변경, delete는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삭제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는지 나와 있고 리퀘스트 타겟은 HTTP 리퀘스트가 전송되는 목표 주소고 HTTP 버전에 따라서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 구조나 이런 게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버전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더인데 헤더는 리퀘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메시지의 바디의 총 길이나 아니면 키 밸류 같은 걸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헤더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너럴 헤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 엔티티 헤더라고 나오는데 얘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리퀘스트에 대한 그 추가 정보인데 거의 전송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바디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ID 같은 게 아래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ID를 보내고 싶다면은 이 아래에 ID를 바디에다 적어서 보냅니다. 그 다음은 리스폰스입니다. 리스폰스는 리퀘스트와 동일하게 공백 쪽이 블랭크 라인을 제외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스테이터스 라인, 헤더,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라인은 HTTP 리스폰스를 이제 간략하게 나타내주고, HTTP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라인 또한 아까처럼 HTTP 버전, 스테이터스 코드, 스테이트 텍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HTTP 버전은 아까처럼 버전을 설명해야 되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만약 리퀘스트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를 했으면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스테이터스 텍스트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상태 코드를 설명해줍니다. 그 다음에 헤더입니다. 헤더는 리퀘스트랑 동일한데 리스폰스의 헤더에만 들어있는 헤더 값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저 에이전트 대신에 뭐 서버 헤더가 사용된다는 이런 것처럼 헤더는 따로 있지만 거의 리퀘스트랑 비슷합니다. 바디는 리퀘스트랑 아예 동일해서 전송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바디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모두 이런 식으로 구조, 스타트 라인 하고 그 다음에 헤더가 들어있고 empty 라인, 바디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더가 아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처음에 리퀘스트 헤더, 그 다음에 제너럴 헤더, 엔티티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이 있는데 대소문자 부분이 또 없고 문자열 다음에 콜론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퀘스트 헤더인데 얘도 리스폰스 헤더, 엔티티 헤더, 제너럴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는 상태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제 서버에 대한 추가 정보고, 그 다음에 엔티티 헤더는 리퀘스트 바디에 적용되는 거고, 제너럴 헤더는 메시지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코드를 입력합니다. 감사합니다.